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개드릴 상품은 무려 짜잔! 최고급 양모 펠트로 제작한 여러분의 친구 곰인형 천시입니다. 사실 이런 대중적인 디자인의 곰인형은 워낙에 호불호가 없는 상품이죠. 포멀한 곡선, 안심하고 꼭 껴안을 수 있는 소재, 이 깔끔한 라인 한번 보세요. 너무 푹신푹신하고 예쁘죠? 주변의 많은 어린이들, 자제분들께 굉장히 선물하기 좋은 디자인이거든요. 특히 제가 직접 만져보고 너무 감탄했던 건 이 소재. 겉면은 인체에 거부 반응 없는 양모 펠트고요. 속에는 확실하게 안전검사를 끝낸 세이프 코튼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껴안고 있기에 딱 좋은 볼륨감이 굉장했습니다. 지금 꽤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늦지 않으시려면 지금 전화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별점 3개.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네요. 이제 7살 된 여자아이의 생일 선물로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크기나 볼륨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별점 1.5개. 수정합니다. 이거 확실히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진 게 맞나요? 이 회사의 인형을 아이가 받은 뒤로 이상하게 딸이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몬스터맘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인형을 갖게 된 뒤로 아이는 고작 5일 만에 6번 이상 다쳤어요. 아이가 도무지 내놓으려 하질 않아서 내부를 확실하게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안을 확인하신 분이 있을까요? 별점 4.5개. 최고예요. 안기에 딱 좋은 앙증맞은 친구가 우리 가족을 찾아왔네요. 딸아이는 벌써 자기 친구와 함께 피크닉을 가자고 난리예요. 매력적인 디자인, 최고급 소재 추천합니다. 별점 3.5개. 혹시 위에 후기 남기신 렉스님 아직 계신가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수정합니다. 아이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요. 별점 1.5개. 확신하건대 이 인형의 소재 중에 무언가 하나는 반드시 약물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 인형을 선물 받은 아들이 2일째 극심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긁힌 상처처럼 보이는데 내 눈을 속일 순 없어요. 별점 0.5개. 이 곰인형은 위험합니다. 특히 손톱부의 소재가 금속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방에서 잘 놀고 있던 아이가 뜬금없이 얼굴을 다칠 이유가 없습니다. 비추천합니다. 별점 0.5개. 현직 변호사입니다. 최상단의 상품평을 남기신 렉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고소를 위하여 피해 사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남긴 메일 주소로 자세한 피해 사례와 사진 증거를 남겨주시면 함께 취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0.5개. 안타깝지만 고소 공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검사는 조사 결과 물류 문제로 인해서 아직 회사에서 그 어느 상품도 배송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제작 회사에 확인해봐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형은 홈쇼핑 측에서 보낸 물건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전달받은 물건인지 확실하게 확인이 되셨습니까? 거참 별일도 다 있네. 제시카는 기지개를 켜며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떼어냈다. 아무래도 일이 일이다 보니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녀에겐 인터넷이 꼭 필요한 동반자다. 별거 없는 인터넷 괴소문이겠거니 했는데 예상 밖으로 꽤 집중했던 탓인지 뒤로 돌아 일어난 제스는 저절로 신음소리를 뱉었다. 하긴 언제나 캔버스 앞에 앉아 골몰하는 시간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시간이긴 했다. 제스는
디자이너 겸 동화 작가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와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일에 그리 능숙하다곤 본인도 생각지 않는다. 당장 결혼한 남편이 데리고 온 두 딸과도 그리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으니까. 잠시 한심스러운 생각을 하며 생각을 팔던 제스는 이내 고개를 가로젓고는 캔버스에 앉아 붓을 들었다. 물감은 묻히지 않고 그저 목재 손잡이에 감촉을 확인하듯이. 아마도 이렇게 1시간쯤은 있어야 새로운 무언가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작은 손뭉치가 연이어 나무 타일을 두드리는 소리. 그와 거의 동시에 제스의 방문 너머에서 사랑스러운 고동색 털결을 가진 곰이 고개를 내밀었다. 안녕, 난 천시예요. 앨리스의 비밀 친구야. 아, 반가워라. 곧 곰인형의 고개가 푹 수그러들고 그 뒤에서 통통한 뺨을 가진 어린 천사가 방긋 웃으며 나타났다. 남편인 맥스가 데리고 온 두 딸 중 둘째 앨리스였다. 제스를 거의 알레르기처럼 거부하는 테일러와는 달리 앨리스는 꽤 부드럽게 그녀를 받아들였다. 아이는 순진했고 아직 편견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한 나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제스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앨리스의 작은 재주를 칭찬했다. 대단한데, 앨리스? 언제 그런 목소리를 낼 줄 알게 된 거야? 내가 낸 거 아니에요. 천시가 말한 거야. 아하, 우리 꼬마 숙녀의 상상 친구는 그런 설정인가? 제스는 피식 웃으며 앨리스의 새로운 친구를 쓰다듬어 주었다. 사실 앨리스 정도의 나이대 애들이 상상 속의 친구를 갖는 것은 그리 드문 일도 아니었다. 아마도 저 천시라는 곰인형은 앨리스의 머릿속에선 말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아마 꽤 높은 확률로 춤도 추고 간식도 먹겠지. 그러고 보면 내게도 저런 상상 친구가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스의 눈이 그리움으로 물들었다. 그녀가 아직 어렸을 때, 아직 인형이 말하는 것을 불가능으로 여기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문득 무언가 기시감 같은 것이 떠올랐다. 저 인형을 본 듯한 기분이었다. 내가 저런 인형을 본 적이 있었던가. 아! 아까 그 인터넷 글! 버뜩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 그랬다. 그러고 보니 아까 그 인터넷 글에서도 저것과 비슷한 디자인의 곰인형을 팔았던 것 같았다. 워낙 별 흥미 없이 휙휙 넘겨가며 봤던 거라 어설프게밖엔 기억에 남지 않았지만 분명 큰 차이가 없는 디자인이었다. 앨리스는 어느샌가 친구를 데리고 사라져버리고 제스는 내심 고민을 시작했다. 어쩌지? 아까 그 인터넷 글이 사실이라면 저 곰인형이 썩 괜찮은 물건은 아닌 것 같던데. 리뷰 글에서는 온통 아이들이 다쳤다느니 아프다느니 하는 그런 얘기들 뿐이었다. 만약 저게 정말로 위험한 물건이라면 더 이상 정을 붙이기 전에 떼어놓는 게 맞을지도 몰랐다. 그러고 보니 저 인형은 대체 어디서 난 거지? 스스로 샀을 리는 없는데. 스멀스멀 불길한 생각이 제스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제스가 맥스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테일러는 이미 15살이었다. 이미 어른이 되어가는 몸과 따라잡을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이 하루 종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질풍노도의 시기. 그리고 그 와중에 아빠의 재혼 상대가 테일러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뻔했다. 그녀는 절대로 제스를 한 가족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그게 하다못해 감계약 하나리라 하더라도 제스와 나누려 들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에 저 인형이 테일러가 앨리스에게 선물한 것이라면 제스로서는 도저히 빼앗을 방법이 없는 셈이었다. 행여나 그 사실을 테일러가 알게 된 순간 이 작은 2층짜리 목조주택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릴 테니까. 제스는 씁쓸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는 다시금 붓을 들어 올렸다. 마감일이 멀지 않은 시점이었다. 다행히 제스의 걱정과는 달리 앨리스는 자신의 새 친구 천시와 몹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아직 어리지만 현명한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일정을 항상 친구와 동행했다. 플라스틱 컵과 장난감 케이크로 나누는 티파티, 엄격한 격식을 갖추어 진행하는 색칠놀이, 심지어는 식사 자리까지도. 앨리스는 항상 천시를 위한 의자를 하나 더 요구했고 제스는 그 모든 수고를 기쁜 마음으로 감수했다. 어느 날 갑자기 미쳐버린 아버지 때문에 유년기를 통째로 잃어버렸던 제스는 자신이 갖지 못했던 것을 앨리스만은 충분히 향유하길 바랐으니까. 하지만 그 모습이 테일러에겐 썩 만족스럽지 않은 듯 했다. 그녀는 거의 언제나 두 사람이 진행하는 소꿉놀이를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쳐다봤고 때때로 들으란 듯이 혀를 차며 자리를 비켰다. 테일러는 왜 저렇게 못되게 굴까요? 글쎄, 아줌마도 잘 모르겠는걸? 다음에 천시에게 한번 물어봐줘. 그치만 천시는 그런 거 안 알려줘요. 맨날 놀자고만 하는걸? 자기랑 같이 가려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대요. 어딜 가는데? 천시가 비밀이래요. 어른들은 모른다고. 잠시 당황했던 제스는 그저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천시가 안내할 곳은 아마 꽃과 조랑말이 넘치는 환상의 동산쯤일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30대가 훌쩍 넘은 어른이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은 아니겠지. 그런데요, 아줌마. 혹시 빨간색 단추가 있을까요? 아마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왜? 앨리스가 처음으로 말하기 곤란한 듯이 몸을 슬쩍 꼬았다. 그녀가 언제나 들고 다니는 천시를 위한 바구니 속에서 그래파스로 작성한 체크리스트가 시야에 들어왔다. 천시의 비밀여행 준비물. 아하, 꽤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는군. 제스는 다 짐작한다는 듯 검지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고는 앨리스와 마주 웃어 보였다. 앨리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위에도 꽤 많았다. 직접 그린 천시의 초상화, 파란색 유화 물감, 제스가 작업용으로 쓰던 중간 사이즈의 붓, 나무로 된 장난감 그릇. 여행용 물품치고는 하나같이 입국 심사에 걸릴 것 같은 그런 구성이었다. 한참 동안 그녀를 따라다니며 앨리스의 여행 준비를 돕던 제스는 순간 허벅지를 찌르르 울리는 핸드폰의 진동에 버뜩 정신을 차렸다. 잠시 잊고 있었던 외주 작업 일정이 코앞이었다. 앨리스, 이제 슬슬 준비는 다 돼가지? 아줌마는 이제 일이 있어서 방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준비됐어요. 남은 건 전부 개인적인 거예요. 제스는 웃음을 터뜨리며 앨리스의 머리를 헝클었다. 제 딴에는 어려운 단어를 골라 말한 듯이 그녀의 핑크빛 뺨이 빨갛게 물들었다. 오후의 일정은 꽤 빡빡했다. 점심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하는 사이 잊었던 스케치며 도색 작업은 언제나 그렇듯 생각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하물며 클라이언트는 업계에선 초보축에 드는지 이상할 정도로 난해하고 두루뭉실한 요구를 참 장황하게도 늘어놓은 것이다. 결국 그녀가 붓을 놓을 수 있었던 건 거의 저녁 7시가 다 되어서였다. 망할. 다음엔 회사에 말해서 이쪽 작업은 안 받겠다고 해야지. 제스는 그렇게 생각하며 서둘러 방을 나섰다. 언제나 핸드폰만 붙들고 사는 테일러가
앨리스의 식사를 챙겼을지 뒤늦게 걱정되기 시작했다. 앨리스, 테일러, 어디 있니?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는 초저녁이었다. 여름이었고 해가 길었으니 밖은 아직 환했다. 하지만 이상할 만큼 불이 적게 켜진 실내는 창문 그림자가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그 광경이 미묘하게 제스의 마음속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제스는 조금씩 속도를 높여 복도를 가로질렀다. 앨리스! 앨리스! 뭐예요, 갑자기? 순간 계단을 올라오던 테일러가 그녀와 몸을 부딪혔다. 주변을 보던 제스와 핸드폰을 두드리던 테일러는 서로를 보지 못했으니까. 테일러는 방금 전까지 외출 중이었던 듯 아직 위에 걸친 겉옷도 벗지 않은 상태였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그녀가 계속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스의 머릿속에 단번에 빨간불이 켜졌다. 테일러, 너 혹시 앨리스랑 같이 있었니? 보면 몰라요. 방금 전까지 다운타운에 있다 왔거든요. 안 돼. 앨리스! 앨리스! 제스는 서둘러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집안 어디에서도 그 조그마한 아가씨가 늘 내던 다람박질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었다. 불현듯 그녀의 머릿속에 점심나절에 나누었던 그 대화가 떠올랐다. 천시가 제안했다던 여행이 몹시 불길한 어감을 가지고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었다. 제스가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동안 상황을 눈치챈 테일러는 오르던 계단을 뛰쳐내려와 밖으로 향했다. 아직 밝던 해는 순식간에 저물어 사방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2층, 1층, 그리고 다락방 안쪽까지. 제스는 집안에서 앨리스가 갈 법한 모든 곳을 미친 듯이 뒤졌다. 하지만 앨리스는 없었다. 그 어디에도. 제스가 알 수 있었던 건 앨리스가 생각 이상으로 집안에 많은 곳을 돌아다녔다는 그 사실뿐이었다. 앨리스가 아끼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이 테이블 뒤며 다락방 안쪽의 벽에 온통 가득이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스는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앨리스의 그림 낙서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곳에까지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다락방 안쪽의 창틀 아래, 아마도 태양처럼 보이는 노란 동그라미가 사방으로 비죽이 가시를 뻗고 있었다. 아이다운 그림이었다. 어디까지나 1.5m가 안 되는 위치에 그려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앨리스는 또래보다도 키가 작은 편이었고 절대로 손이 닿을 리 없는 곳이었다. 제스는 천천히 낙서가 연이어 그려진 복도를 따라 나아갔다. 여러 색의 크레파스가 어지럽게 휘청거리는 그림은 때로 제스의 어깨 근처까지 닿아 있었다. 제스의 머릿속에서 낯선 누군가의 무등을 탄 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앨리스의 모습이 현기증과 함께 찾아왔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급격하게 낮아진 그림들. 제스는 두려운 눈으로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다보았다. 설마 어둠을 무서워하는 앨리스가 여기까지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한 축축한 지하실 바닥에 언제나 천시가 타고 다니던 장난감 바구니가 있었다. 앨리스? 여기 있니? 아가, 대답해. 제스는 다급하게 철제 계단을 타고 내려갔다. 해묵은 먼지가 거꾸로 내리는 비처럼 솟아올랐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것은 천시의 바구니뿐만이 아니었다. 거의 끝까지 사용한 크레파스와 십수마리의 벌레가 우글거리는 유리병, 그리고 그 옆에 수도 없이 흩어진 것은 비상용으로 사다 두었던 성냥들이었다.
마치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빵 부스러기 길처럼 모든 물건들은 지하실의 한쪽 벽면을 향해서 길게 흐트러져 있었다. 제스는 떨리는 걸음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갔다. 반쯤 녹아내린 빨간색 단추, 흩뿌려진 파란색 물감, 점점 더 턱의 떨림을 감출 수 없는 물건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벽 안쪽과 이어진 통로의 끝에서 제스의 눈에 익숙한 종이가 들어왔다. 전시의 비밀여행 준비물이라고 적힌 난잡한 체크리스트였다. 낮에 봤던 것과는 다르게 그것은 몹시 구겨지고 심지어 한 구석에 파란 물감까지 묻어 꽁넉마처럼 보였다. 그것을 떨리는 손으로 들어올리던 제스는 순간 뭔가 기이한 감촉을 느꼈다. 유분기가 많은 크레파스 특유의 질감. 앞면만 보았던 체크리스트의 뒤편에 제스가 보지 못했던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너를 질색하게 만드는 것, 너를 화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아래의 문장, 너의 고통. 덜덜 떨리는 눈으로 쫓은 문장의 끝부분에는 파란색 체크박스의 안쪽에 V자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그 전까지 체크박스를 채우던 크레파스와는 명백히 다른 질감의 도료였다. 캄캄한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는 검정색으로밖엔 보이지 않았지만 제스는 그게 어떤 질감의 도료인지 단숨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에! 앨리스는 내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천시의 정체가 궁금하다면